안녕하세요. 아이앵커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성입니다. 콧볼이 이 부분이 이제 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흔히 코평수가 넓다고 표현하죠. 코평수가 넓은 분들은 여기를 요 안쪽을 이렇게 내절개를 해서 이렇게 이제 묶어주는 그런 수술을 보통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수술법이 있는데요. 이제 비절개라는 거는 결국 요 바깥쪽에 있는 피부에 그 실로만 이렇게 몇 번 묶어가지고 묶어주는 방식인데, 사실은 저는 별로 이 방식을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결국 우리가 계속 말을 하거나 웃거나 하면서 코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거든요. 벌어지면서 그 힘을 계속 받게 되면 결국 원상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절개인 경우는 저는 뭐 그렇게 선호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르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콧볼의 피부가 굉장히 두꺼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그 부분을 좀 잘라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 두꺼운 부분을 먼저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얇아 보이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절개라는 거는 코 안쪽에 이제 흔히 코평수가 넓으신 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코평수가 넓다 이런 분들, 코가 이렇게 벌어진 분들을 안쪽에 있는 피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방식을 이제 내절개라고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이렇게 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코 평수가 넓다고 표현하죠. 그런 분들은 이제 콧볼 축소만 해도 충분하시죠. 근데 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신 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런 분들은 이 콧볼만 만약에 줄이게 되면 코끝이 또 커져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술을 하고도 나는 코가 더 커졌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콧볼도 줄이고 코끝도 이렇게 줄여야 되는 분들이 좀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한테 요거는 요런 비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런 비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코끝도 좀 줄이셔야 되고 콧볼도 같이 이제 좀 줄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이앵커. 뭐 결론만 말하면 사실입니다. 모든 우리 몸에서 흔히 칼집이 난다고 표현하죠. 조금이라도 다치게 되면 무조건 흉터는 생기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깊이 이하까지 이게 살이 잘라지게 되면 무조건 흉터는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형외과에서 가면 흉터가 없다던데 무슨 말이냐? 성형외과에서는 흉터를 숨기는 거예요. 흉터가 최대한 보이지 않게 이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해부학적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구조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우리가 콧볼 수술을 하더라도 그 흉터가 보이지 않도록, 남들 흔히 봤을 때 보이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잘하는 콧볼 축소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콧구멍이 너무 작은데도 콧볼이 두꺼운 경우가 있어요. 콧볼 여기가 두꺼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콧볼 축소를 하게 되면 숨을 못 쉬어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코 숨 못 쉬어도 되니까 이거 좀 줄여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안 해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라면, 실제로 해도 그런 경우면 이제 많이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크게 만족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이제 숨이 잘 안 쉬어진다면 이거 진짜 큰 사달이 나는 거거든요. 평생을 숨을 못 쉬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줄인 피부는 더 늘릴 수가 없어요. 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뭐 다른 데서 살을 떼와가지고 이렇게 붙인다든지 그러면 분명히 또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코 모양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절대로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콧구멍이 작으신 분들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해보겠지만, 코끝을 이렇게 조금 높이게 되면 여기가 옆으로 이렇게 당겨지기 때문에 콧볼이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전체적인 코 크기, 그러니까 코 구멍이 사이즈가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숨 쉬는데 이런 데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라면 이제 저희가 콧볼 축소를 하지 말고
코끝을 조금 높여가지고 여기가 좀 얇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당연히 이 콧구멍 바깥의 공간을 외비밸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코 안에 비중격 연골하고 이게 비갑계라고 해서 이렇게 숨 쉬는데 결정적인 그 공간이 내비밸브라고 하는데, 그 둘 중에 어느 것도 좁아지게 되면 숨쉬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콧구멍이 작은 사람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콧구멍이 작은 사람이 콧볼 축소를 하면 큰일 난다. 그렇습니다. 콧볼 축소에 관한 정보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